한 폭의 그림에 삶의 희노애락과 시대의 메시지를 담아내는 이가 있습니다. 지독한 가난에도 화가의 꿈을 이어갔고 불의의 사고로 생사의 갈림길에 서봤으며 불행의 도미노에서 유서도 남겨봤던 그는 생이 허락한다면 인간의 정신과 삶을 다룬 그림을 그리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역사와 미래, 전통과 현대, 그리고 자연과 인간이 함께 춤추는 유토피아적 풍경을 꿈꾸는 작가. 한국화의 위기 속에서 필묵의 기법을 지키며 시대 정신을 담아내는 성태훈 작가를 만나봅니다. 진한 물감 냄새와 함께 작품에 영감이 흐르는 화실. 성태훈 작가는 전통 한국화에서 출발해 수묵화, 채색화, 오칠화 등 다양한 시도로 새로운 한국화를 꾸준히 모색하는 작가 중 한 명입니다. 그의 분놀림이 화폭에 또 하나의 세계를 만들어내죠. 그럼 지금 어떤 작업하시는 거예요? 예, 요즘 들어서 그 새롭게 아이디어 떠오른 작품이 있는데 그 작품을 지금 제작하고 있습니다. 1999년 첫 개인전을 시작으로 명실상부 한국화 대표 작가로 이름을 알리고 있는 성태훈 작가. 2023년까지 38번 개인전을 열었고요. 올해 39번째 개인전을 목표로 작품 활동에 몰입하고 있죠. 그 초등학교 시절 때 이제 그림을 워낙부터 그 그림을 좋아했는데 우연치 않게 그 고호라는 작품, 해바라기라는 작품을 보고 아주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 삶과 작품에 대해서 그 어린 나이에. 그래서 이제 그 작품에 본격적으로 이제 관심을 갖게 됐고, 그 다음에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그 중학교 들어가가지고 1학년 때 미술반에 이제 들어가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작품을 이제 아예 본격적으로 그림을 시작했습니다. 선비의 그림에서 민중의 희노애락에 이르기까지 그의 그림에는 언제나 역사적 의식이 함께합니다. 과거와 현대적 아이콘들을 서정적 풍경에 담아 메시지를 전하고 있죠. 고교 시절부터 한국화의 기본을 습득한 그는 전통화 기법에 자신의 관점을 어떻게 현대적으로 풀어낼지 고민했답니다. 중학교 때 이제 미술반 때는 이제 그 우리가 말하는 수채화, 서양화라고 하죠. 그 수채화를 이제 중점적으로 그림을 그렸는데 그 중학교 때 그 미술 선생님이 아주 젊으신 분인데 이제 광주예술고라는 고등학교가 생겼다고 그 정보를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광주예술고에 진학해보면 어떠냐, 예술고에 그 서양학과는 없고 한국화만 있다. 한국화하고 뭐 국악과. 그러면서 이제 고민 끝에 그 학교에 이제 입학하게 됐는데 그래서 한국화를 이제 본격적으로 그 고등학교 예고에 들어가면서 이제 접하게 됐습니다. 사군자나 산수 같은 전통적 화풍에서 시작해 작가 자신의 시대적 성찰과 역사적 체험을 배치하여 현대의 수묵화, 현대의 산수화로 변모시킨 작품들. 이렇듯 퓨전 한국화를 모색하고 실험하는 그이지만 많은 사람이 한국화의 매력과 아름다움을 알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크다고 합니다. 동양화 같은 경우는 읽는 그림이라고 그래요. 그림을 읽는다. 그래서 의미도 이제 알아야 되고 의미도 중요하고 예를 들면은 저의 얼굴에 여기 점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이 점이 있는데 근데 이제 그 만약에 서양화적인 그 관점에서 작품을 이제 보면은 조명을 쏘면은 이쪽에 그 점이 없어져요. 그림 속에는 이제 그 초상화 그릴 때 점이 안 보여요. 그래서 이제 나는 엄연히 이제 이 점이 있는 사람인데 조명을 빛에 의해서 이제 영향을 받아서 이걸 만약에 캄캄하게 어둠으로 처리하면은 제가 너무 잘생기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동화 같은 경우는 전통 동화 같은 경우는 빛에 이제 큰 상관 없이 원래 있던 나의 점을 그대로 보여주자. 그래서 이제 그 본체를 직접 보여주자 하는 그 그림자를 무시하고 점을 그대로 그려주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큰 차이죠. 동양화 또는 한국화로 부르는 우리나라의 전통 그림 양식은 먹이나 안료를 사용하여 주로 자연의 경치를 소재로 그리는 그림입니다. 미세한 농도 차이로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기법이 특징이죠. 작가는 먹물로 농담을 살린 수묵화에 옅은 채색을 더한 수묵담채화부터 온나무 수액을 회화의 기본 칠로 사용한 오칠화까지 다양한 시도로 한국화를 창조해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의 화력에 가장 기념비적인 작품이 있다는데요. 이야, 사이즈가 엄청납니다. 지난 개인전에 선보인 1000호 크기의 대작. 기획부터 제작까지 무려 6년이 걸렸다는군요. 전국의 다양한 전시관에서 미술 팬들의 주목과 찬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선의도 공원에 가면 꽃이 항상 새롭게 피다가 계절이 바뀌면 다시 또 지고 하면서 그런 과정이 마치 삶의 모습하고 너무 똑같아서 그 작품을 통해서 이제 꽃이 피고 지듯이 사람도 다양한 사람이 선의도 공원을 찾는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이 살고 그러면서 다 모든 게 다 지나가고 강물처럼 다 지나가고 그런 모습에서 삶 자체가 그런데 그래도 웃으면서 살고 마치 춤을 추듯이 인생 자체를 춤을 추듯이 다 그렇게 사는 거니까 그걸 작품으로 하면 은유한 거거든요. 그림 속 등장인물만 300여 명. 부감으로 보면 평화로운 한때인 듯하지만 자세히 보면 그 속엔 전통과 현대가 부조화로 공존하고 이질적인 사건들이 뒤섞여 있죠. 마치 왈츠를 추는 모습처럼 많은 것들이 서로 뒤엉켜 울림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배가 이제 그 선의도 공원이거든요. 선의도 공원에서 이제 그 일어나는 일들, 그걸 갖다 이제 제 개인적인 그 삶과 스토리와 그다음에 한국의 그 남북 분단이나 긴장 상황이나 이런 시대 상황까지 그리고 다 같이 어우러져서 조합해서 마치 선의도 왈츠라는 그걸로 한번 표현해 본 작품이에요. 여기도 보면은 그 장례 행렬이 나오는데 그 모습도 다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모습이나 이런 거는 이제 중간중간에 여기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다 한국의 시대 상황들을 좀 담고 싶었어요. 용산의 그 전쟁 기념관의 그 조형물이에요. 이제 좋은 일, 안 좋은 일, 기분 좋은 일 다 기분 슬픈 일 다 같이 겪는데 그 모습에 사람들이 다 누구나 다 같은 그런 삶을 겪으면서도 그래도 그렇게 모든 건 다 흘러가듯이 다 흘러가듯이 이제 한강 위를 거대한 배가 서해바다를 향해서 가는 모습으로 이제 한번 그린 작품인데 길을 묻는다. 수많은 작품 중에서도 작가가 가장 애정하는 작품입니다. 산수의 풍경 속에는 콘크리트 페어가 채워져 있고요. 시원한 폭포를 배경으로 화투 치는 사람들, 사진 찍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다른 한편엔 전쟁에 돌입한 군인들과 상공을 배회하는 전투 헬리콥터가 있죠. 다른 시간, 공간, 사건을 한 폭에 배치하여 우리 시대의 새로운 풍경화를 피워내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보물 창고를 열었습니다. 켜켜이 쌓인 작품들엔 그가 삶을 대하는 철학적 메시지가 가득한데요. 무심히 지나치던 그림 한 점이 특별한 순간을 만들어주길, 예상치 못한 위로를 받을 수 있길 한 점 한 점 작가의 마음이 깃들어 있죠. 작품들 옛날 과거 작품들 다 이게 큰 작품들 모아놓은 거예요. 초창기 작업부터 전투기 작업, 페어 작업, 나라라 닭 작업 쭉 다 이제 모아놓은 것들. 이 수많은 보물 중에서 그를 세상에 각인시킨 건 2009년부터 2016년 사이 내놓은 연작 시리즈 나라라 닭입니다. 2010년에 그린 이 작품은 닭과 매화를 상징물로 개인적 감성과 시대 정신을 투영시킨 작품인데요. 그런데 꽃을 찬찬히 들여다보니 홍매도 백매도 아닌 초록매화입니다. 봄과 희망을 상징하는 봄의 전령,
세상엔 없는 꽃이죠. 그 사이로 나는 법을 잊은 닭이 매와 함께 창공을 자유로이 유영합니다. 어지러운 시대 풍경 속 불가능한 꿈과 희망에 대한 이상향을 경쾌하게 풀어낸 그림이죠. 나라 닭은 제가 이제 워낙 여기저기서 월세를 못 내서 작업실을 월세 못 내서 많이 쫓겨다니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아는 그 고마운 지인분이 이제 경기도 남양주시 송촌이라는 곳에 빈 농가를 저를 소개시켜 줬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처자식 이제 같이 살면서 작업을 했던 그 기억이 나는데, 그때 이제 와이프가 너무 미안하고 자식이 너무 미안해서 그래서 이제 몸보신 시키려는 의도로 이제 닭을 키우게 됐는데, 근데 그 닭이 이제 금방금방 자라요. 자라고 막 나무까지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또 지붕에도 올라가고 막 그래요. 그런 거 보면서 아, 저 못나는 그 날개짓 하는 못나는 그 닭도 나는데, 날개짓 하면 나는데 나는 이렇게 이제 나도 날고 싶다 막 이런 그 생각이 들어서 그때 당시에 나라 닭이란 그 타이틀이 작품에 나오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현실 너머의 풍자와 해악이 담긴 예술. 작품성을 인정받으며 그는 서서히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개인전과 기획전도 성황을 이뤘고 많은 이들의 찬사도 받았죠. 하지만 여기까지 오기 위해 참 오랜 시간 고군분투했습니다. 생활고는 당연했고 집도 작업실도 변변치 않았던 탓에 가족들에게 늘 미안한 마음뿐이었다는데요. 그의 애틋함은 특히 아내를 향해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 차라리 취업을 했더라면, 번듯한 직업을 가졌더라면 형편이 나았을까? 생각해보지 않은 건 아니지만 그림에 대한 희망을 놓을 수 없었다는 성태훈 작가. 아내의 희생이 제일 컸죠. 와이프가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힘들고 그러다가 와이프가 말기암 투병 중에 이제 6개월 전에 하늘로 떠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그 미안함과 고생시킨 그 미안함과 그것 때문에 이제 그 고민도 많이 했었고 회의감도 약간 들었고 그랬는데, 의사가 이제 말기암 투병에 앞으로 1년을 못 넘긴다, 1, 2년을 못 넘긴다 그 이야기를 하시길래 이제 잠깐 작업을 좀 작업을 좀 잠깐 멈추고 와이프하고 같이 함께 하는 시간을 좀 보냈거든요. 그리고 이제 와이프가 떠난 지 6개월 됐어요. 6개월 돼서 이제 지금 다시 마음 다잡고 다시 제 작업을, 차기적인 작업을 계속 이제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사실 성태훈 작가의 작품 모티브는 그리 멀리 있지 않습니다. 모든 건 내가 사는 현실과 맞닿아 있죠. 그렇게 거주하는 곳의 주변 환경, 매일 대면하는 일상에서 그는 문득 영감을 받습니다. 작가님 갑자기 산은 왜 올라오신 거예요? 산이요? 산이 여기 있으니까 올라오죠. 참 좋아요, 여기 산이. 예? 그리고 시야가 확 뚫리고 아주 그냥 마음이 시원해지니까 이 산에. 가끔 올라오시면 뭐 작품 구상도 되시나요? 뭐 그렇죠. 이제 뭐 구상도 하고 그다음에 또 답답할 때도 올라오고. 곁에 있지만 지나쳐 버리는 것, 소소하지만 의미 있는 것을 찾아내는 예술가의 시선. 여기에 자기 성찰이 더해지면 그의 작품 세계가 펼쳐지는데요. 작품 구상 좀 되셨어요? 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주로 올라오시면 어떤 구상하시나요? 뭐 이제 뭐 새로운 작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한 그 구상을 많이 하죠. 매번 신작마다 다른 은유와 상징을 창조하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한다고 합니다. 작가들은 그 작품을 통해서 항상 변해가는 과정을 거치거든요. 이제 그 장인이라고, 예술가와 장인의 차이점은 이제 그 장인은 또 아주 대단하신 분들이고 예술가도 마찬가지지만 길이 약간 달라요. 길이 달라서, 근데 하나의 그 명품을 만드는, 평생 갈고 닦아서 수련해서 명품을 만드는 그 장인하고는 약간 다른 점이
어느 정도 예술가들은 이제 끊임없이 새로운 틀을 만들고 그게 더 지루해지면은 그것도 다시 깨고 또 다른 또 새로운 틀을 만들고 그걸 계속 반복하면서 새로운 걸 이제 그 창조해내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제 그 단지 지루하냐 안 하냐 그게 기준이죠. 지루하면 언제든지 그림을 또 바꾸고 그다음 새로운 걸 또 틀을 만들고 나중에 어느 정도 지나면 또 그것마저도 또 깨고 다시 또 새로운 걸 또 도전하고 또 만들고 그게 이제 작가의 삶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늦은 오후 평창동의 한 갤러리. 이곳에 성태훈 작가의 그림이 전시되고 있는데요. 예, 작품 교체하려고 그 새로운 작품 그 작품 가져가고 있어요. 교체하려고. 아, 교체 작업? 예. 예, 들어가시죠. 예. 다른 연작 시리즈의 작품을 걸기 위해 직접 화랑을 찾았습니다. 아유, 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작품 교체하러 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아, 작품 교체하시게요? 예. 이곳에선 진정성과 시대적 배경을 담은 작가들의 작품만을 엄선해 프로젝트 전시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60여 명의 예술가 중 성태훈 작가도 선정됐죠. 새로운 작품 걸리니까 좋으시겠어요? 아, 예. 좋습니다. 설렙니다. 새로 건 그림은 모기 시리즈의 그때는 한 이제 작품입니다. 피 빨아먹는 거 모기, 예. 모기를 그릴 당시 전쟁으로 불안한 국제 정세를 전투 헬리콥터로 상징하고 이를 흡혈곤충인 모기에 빗대어 그린 작품인데요. 매화의 색이 있지만은 그 네. 색 자체를 다르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창작이고 예. 그게 이제 작가가 가져가야 할. 지금 이제 현대 미술이 요구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들이 눈에 보이는 실경이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그려내는 것이 아니라 작가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옮기는 작업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지금 이 작품에 그 등장하는 헬리콥터는 그냥 단순한 헬리콥터인 줄 알았는데 이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여름날 우리를 그 간지럽게 하고 우리를 그 불편하게 했던 모기라고 하는 이미지를 헬기라고 하는 걸로 그 전환시켰다 할까? 그래서 작가가 그 보여지는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지 않은 상상을 이제 그림으로 표현해내는 것이 아마 지금 우리 시대가 아마 보여줘야 될 작가의 어떤 도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술가로서 북적이는 저작거리에서 살고 시대와 함께 늙어가야 한다는 그의 철학. 그 메시지는 화폭에 남아 이곳을 찾는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겁니다. 이곳은 성태훈 작가의 또 다른 일터입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로 부임하고 있죠. 국내외 네로라 하는 여러 대학의 동양학과에서 23년째 한국화를 가르쳐온 성태훈 교수. 오늘은 수묵 스케치 수업이 있는 날인데요. 해도 좋고 바람도 잔잔한 김에 야외로 교실을 옮겨 봄 기운 물씬 나는 풍경을 담아보기로 합니다. 그리고 지금이 지금 봄이지. 봄의 기운을 좀 더 담는다 생각을 해. 나무 관찰을 통해서 나무 주위에 있는 봄에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거, 그걸 포착하는 게 중요하거든. 그래서 이제 봄 느낌이 나게 그걸 포착을 한번 하는 게 그 중요하니까 관찰하면서 느껴보고 그렇게 해. 나무가 학생들의 감성은 존중하면서 감성 너머에 잠재된 상상력을 끌어내는 수업 방식. 수묵이 산수를 관념적으로 바라본 자연의 정치를 담아내는 만큼 아이들은 스승의 가르침을 밑그림 삼아 자신만의 봄 풍경을 그려나가는데요. 학생들과 눈을 맞추고 함께 생각을 나누며 소통하는 것이 그가 바라는 이상적인 교육입니다. 중국은 옛날에 그 계자원 책이라는 게 있는데 중국 풍토와 기후 온도에 맞는 그 나무들이거든. 근데 한국은 또 기후 풍토 온도가 약간 토양도 다르고 달라. 그러니까 나무를 관찰할 때 이제 그래서 관찰이 중요한 거거든. 오늘 마침 그 야외 스케치 날인데 그 수묵으로 야외 스케치한 날인데 그냥 그 관찰력,
자연을 관찰하고 그다음에 또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이나 온도나 아니면 봄의 정취 같은 거 그걸 많이 느끼고 관찰 많이 하라고 그런 저 중점적 가르치거든요. 예, 그리고 또 학생들하고 가는 이왕이면은 눈높이 이 교육이 맞춰서 학생들한테 최선을 다하고 학생들하고 소통하며 그리고 그 연구 활동도 끊임없이 하고 다양한 커리큘럼으로 애들한테 미래에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좋은 교수로 기억이 남고 싶습니다. 기술만을 강요하는 엄격한 스승이 아닌 친근한 친구로서 미래를 함께 꿈꾸고 싶다는 그. 스스로는 교육자이자 작가. 학생들에게는 스승이자 선배로서 아이들을 이끌고 있죠. 네, 교수님 수업하실 때마다 뭔가 되게 편안해지고 뭔가 수업이라는 느낌이 잘 안 드는 느낌? 그냥 놀러 온 것 같다. 아무래도 자유롭게 해주시는 게 제일 큰 차이점인 것 같아요. 다른 교수님들은 뭐 테크닉적으로라도 이렇게 알려주시고 그러는데 성태훈 교수님은 약간 테크닉적인 것보단 각자의 개성을 찾게 해주시고 그렇게 자유롭게 해주시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아요. 담담하지만 깊은 수묵화처럼 제자들을 지지하는 조력자. 성태훈 교수가 지도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학생들이 자연과 세상을 탐구하고 마음껏 상상하고 새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건데요. 세상 이야기를 자신의 언어로 화폭에 담아내는 것. 그림은 곧 작가의 내면이기 때문이죠. 예, 제가 지금 현재 그 상황에서는 교육자로서의 삶과 예술가로서의 삶을 지금 병행하는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예술가로서의 삶은 항상 이제 개성이 있고 독창적인 그 작품을 연구하고 또 내 꿈뿐만 아니라 남의 꿈도 대주는 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예술가로서 이제 그런 그 삶을 살고 있으며 교육자로서는 또 학생들의 꿈을 대신 이제 잘 꿀 수 있도록 대신 옆에서 보조해주고 소통하고 그래서 이제 눈높이 교육에 맞춰서 애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그 균형적인 그 예술가로서 삶과 교육자로서 삶을 균형 있게 이제 접목하면서 앞으로 계속 그런 이제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누구나 꿈을 꾸고 또 자신만의 방식으로 실현해 나가듯 예술가는 그 꿈을 그림으로 창조해냅니다. 불가능한 세상을 가능케 하고 때로는 다른 이의 꿈을 대신 실현해 주기도 하죠. 그는 한 점의 예술 작품 속에 한 사람의 인생뿐 아니라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믿습니다. 필목의 기법을 지키며 유토피아를 그려가는 것. 눈에 담기만 해도 사람의 마음에 희망을 채우고 삶의 의미를 전하는 것이야말로 그가 그림을 그리는 진짜 이유일 겁니다.